씨,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배경을 좀 바꿔서 새로운 곳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가을도 너무 좋고 해서 가을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뭐 가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 들죠? 저는 이상하게 쓸쓸한 생각?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쓸쓸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좀 쓸쓸하게 생각하시는 편이구나. 뭔가 좀 추억 돌아보게 된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을 하게 되면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면 너무 슬퍼요, 뭔지. 그런 생각? 그냥 돌아보는 거죠. 자꾸 추억을 되짚는?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외로워서 그러신가 봐요. 빨리 가셔야 될 텐데. 네. 어쨌든 뭐 낙엽도 지고 뭐 이제 금방 추워져요, 사실은. 금방 추워집니다. 네. 자, 뭐 가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가 2달 정도 남았나요? 이제 북에서는 올 연말까지 내년을 준비하면서 80일 전투를 발표했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소식으로 80일 전투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희님이 조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내년 1월에 북의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한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8차 대회 1월 달까지가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80일 전투를 들어간다고,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0일 전투에 구체적인 과업 4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투쟁 목표 중에서 첫째가 국가 비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견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었다 해서 방심하지 말고. 네네. 순간의 안일 해이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목숨 걸고 쌓아 올렸던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라고 하면서 이 방역 전선을 철통하게 또 지킬 때에 대한 이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사업이 제1 우선의 목표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무슨 피해 복구? 그다음 다음으로는 피해 복구 전투.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남도의 평양 수도 사단들 허수물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 날로 12,000명이 아주 지연 내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산림지구 피해 복구하러. 그 피해 복구 전투, 이 전투를 연말까지 기어이 완성하는 것이 2번째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제 추워지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아마 살림집이 준비가 돼야 뭐라 그러죠? 거기서는 이재민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가서 겨울을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어? 다음으로는 농업 부분에서 기본이 또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 올해 농사를 잘 결석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농사 차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3번째 가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그러면 역시 뭐 식량 문제니까 우리야 식량 부족하면 다 사오면 되지만 지금 북은 아마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북은 자기 땅에서 그 작은 면적에서 그 나는 거 가지고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딴 데서 들여올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삼중고라고 우리 김정은 이제 말한 것처럼 국가 경제 제재, 국제 경제 제재, 그걸로 아무것도 못 드려고, 비료도 못 드려고, 그런 속에다가 이번에 그 태풍으로 멍땅 밭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속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피해 먹지 않게 그래도 조금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알곡을 하나도 허실 없이, 정말 먹순같이 하나도 허실 없이 책임질 끌어들이는 것, 이것과 함께 내년도 농사 준비를 위한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때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 보면 쌀은 우리의 힘이고 존엄이다. 쌀만 많이 있다면 그 어떤 경난 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의 전진 속도를 배가해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농업 부문에서 식량 문제는 올해 좋았다고 해서 내년도 좋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겠네요. 투쟁 마지막으로 올해 계획된 인민경제의 이런 국가적인 중요 건설 대상들, 특히 평양 종합 병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 대상들이 하다가 지금 이런 피해 받고요, 수해요, 코로나요, 이런 것 때문에 건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것들, 이것들을 적극 추진해서 올해 모든 부분에서 국가 경제 5개년 끝까지 수행할 때 대한 거, 연말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80일 전투를 통해서 국가 비상 방역 사업, 그리고 홍수 피해 이런 피해 복구, 그리고 농사 부분의 식량 부분, 그리고 이제 북에서 준비한 계획했던
중요한 건설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마무리하는 거. 네, 그래서 평양시 또 이렇게 먼 국가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이 80일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이 네 가지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적으로 수행해가지고 당제 8차례를 빛나는 성과로서 맞이하자 이렇게 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어떤 뭐 거는 기대라고 할까요? 뭐 준비하는 것에 그쵸.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라든지 제가 특히 생각하는 건 소통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전에 뭐 다른 뭐 위원장 뭐 김정일 위원장이나 저기 김일성 위원장 주석이 계실 때도 뭐 그랬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이제 언론을 잘 활용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연인님 그렇죠. 느끼시면 어떠세요? 네. 저도 많이 달라졌죠. 김정일 위원장 시기까지 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저는 미안하다, 정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별로 이렇게 크게 보지 못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젊은 분이라서 그러는지 엄청 허탈하고 엄청 생각대로 그냥 하시고 뭐 인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뒷팀이 있다거나 인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칼날같이 엄격하신 이런 모습을 보게 젊음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확실히 젊은 리더십이 네.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죠. 조금 이제 뭐랄까 통일에 이럴 때 방향이랄까 기초를 우리도 좀 빨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항일운동 할 때 백두산에서 투쟁했던 분들 그때 20, 30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백두산에서 대통령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감. 담배가 네. 대통으로 담배 핀다 해서 대통령감이거든요. 대통령감, 대통 큰 통. 네. 네네. 근데 그 사람 나이가 45살이었어요. 45살에 그때 영감이라고 할아버지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때 다 20대. 청춘들 아니까 20대, 30대 그 정도 나이가 돼야 혁명을 하든 뭐하든 뭐와 싸우든 이런 열기가 제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정말 좋은 때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북은 젊은 리더십이니까 또 남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이제 힘있게 뭔가 좀 그 기초를 조금 닦았으면 하는데 어쨌든 뭐 80일 전투 잘 마무리돼서 내년에 남과 북이 이제 국제 정세를 잘 이용해서 좀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빨리 이 코로나 김정은 위원장도 말씀했다시피 네. 남쪽에 이제 코로나가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남과 북이 빨리 마주 앉는, 손잡는 이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러네. 코로나가 우선 진정돼야 되겠네요. 네. 이게 뭐 그 교류를 하려면.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북의 어떤 경제 이런 소식인데 자강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중소형 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죠. 네. 중소형 발전소에 대한 거. 올해 북에서 올해에 전국의 중소형 발전소가 여러 개가 막 일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13일 날 자강도 동신군에 동신삼호발전소가 또 섰습니다. 네, 이거 보게 되면 네. 흥주 청년 사업발전소가 10월 4일에 증강됐고 또 우치강산 발전소, 무선 삼호발전소, 동신 삼호발전소가 10월 13일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있고 줄줄이 서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다 지금 읽어드리지 못할 정도인데 네. 이제 뭐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기사에는 극소형 및 초극소형 발전소를 건설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실리를 얻고자 한다 하면서 연희님이 읽어주신 뭐 발전소 외에도 뭐 함흥, 청년 2호, 4호, 뭐 죄송합니다. 자강도, 동신 3호 등등 쭉 있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동식 발전소라고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는 아닙니다만 현대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 수출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뭐 그런 발전소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됐던 뭐 이런 발전소들이 그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네. 북에서 가장 힘든 게 전기 아닙니까? 네네. 권한행군 들어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전기였어요. 한 3대 가장 악 중에 전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북의 평양시 하나만 넣게 되면 단 원수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난방? 네, 원수난방인데 물을 대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전기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전기를 생산하자고 하니까 화력발전소를 돌리자니까
석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탄 캘려면 또 전기가 있어야 계속 아. 서로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못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력발전소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수력발전소들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백리 물길을 뚫고 물길을 바다에 물을 돌려가지고 낙차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이제 저수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을 겪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너무나도 큰 우리가 지금까지 허리띠 저이면서 만들었던 그 성과들이 지금 운을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걸 쭉 발표하면서 보니까 전 신심이 생겨요. 아, 이 정도면 얼마든지 이 각 전국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자강도구 뭐고. 그러면 그 더 안에 전기를 자기 자체로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 더마다에 자기네 책임질 수 있는 인민생활을 그러면 전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연관해서 어떤 식량 문제도 농업도 요즘은 이런 어떤 그 전기력을 통한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그 김관묵 교수님 통해서 이제 방송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길구를 뚫는다든지 해서 큰 이런 수력발전소가 아니라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방향을 좀 잘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들도 보면 이렇게 중소형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거는 그냥 이동식 그 발전소거든요. 이제 쿠바에 많이 들어갔대요. 이제 그런 것들도 남북 교류가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서로 기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북에서는 이제 그 계속 해오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그 기술을 축적해온 물길을 뚫고 수력 발전하고 낙차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중소형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게 되면 모든 상품 권한임을 끝나고 지금 네. 엄청난 생활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네. 알립니다. 그래서 상점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공급제라서 상점에 가서 우리한테 차려진 것만 받아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많은 백화점들을 슈퍼마켓 만들어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아무 때나 막 자기가 집어서 카드 결제하고 나올 수 있게끔 그만큼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화 수입 상품 몇 코너는 따로 있고 한 80%가 다 국내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 전기가 풀리면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전기도 지금 발전소 때문에 다 많이 풀리고 있고 특히 태양열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아파트들에도 그렇고 기관기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전기 문제는 많이 좀 이젠 신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씩 이제 방향을 틀을 수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의 지도부가 방향을 좀 잘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완전히 시대를 역행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북의 모든 것을 존중하지만 저거는 그래도 이게 시대와 맞지 않는데 이거는 좀 방향이 틀렸는데 이제 그러다가 사회주의권이 또 크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근데 이제 흐름을 지금 시대의 흐름을 말씀하신 대로 뭐 슈퍼로 바꾼다든지 어떤 인민들의 생활을 우선시한다든지 전력 문제도 이렇게 수력 발전을 소형화해서 뭐 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과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적폐라든지 보수 우익들의 발목 잡히지 말고 남북 통일의 어떤 화해의 기조를 잘 잡는다고 하면 이 접점이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의 북의 모습을 자력경쟁 경제를 보면서 제가 강명리로 처음에 인공위성 쏠 때에 북에서 그랬죠. 우리는 나사못 하나 남의 거 안 쓰지 않았다.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제라든가 이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순수한 자체로 물길을 돌려서 자체로 전기 만들어서 다른 나라 수입을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끔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가 제2, 3의 코로나든 뭐든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딱 내 집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력 경쟁이 참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그동안 힘든 시기를 거쳐서 이제 조금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 개방도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개혁 개방이란 말이 별로 쏙 달갑게 들리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돌려서 말씀드린 건데, 뭐 북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존중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큰 그림에는 물론 이제 연희님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원산이라든지 갈마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을 보면 혹시 개혁 개방을 뭐 북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거는 또 거기에 선택인데 그 문제는 한번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면 네 말씀하시죠. 앞으로 북이 네. 자기네 울타리만 따치고 자기네 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전 세계가 함께 호흡을 하고 네, 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은 자기 나라 땅에 딛고 눈은 세계를 보라. 네, 그러잖아요. 그만큼 세계 최첨단 기술 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라 이런 거거든요. 개혁 개방을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쁘게 자꾸 우도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해하는 거지. 당연히 전 세계 최첨단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호흡 맞춰서. 하지만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는 현재 전쟁 중 아닙니까? 나라에 군사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개혁 개방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하는 나라 보고 야 너네 개혁 개방해라. 뭐 강남 다녀라 이런 말 하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무슨 제일 첫째도 둘째도 가장 처음은 이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 정전선언,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이거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개혁이든 개방이든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뭐라고 말씀드릴까 보수 정권이나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북에 어떤 영향을 줘서 뭐 이렇게 뭐랄까 북의 체제나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뭐 사회 그 어떤 뭐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식의 개혁 개방이 아니라 이제 북이 주체적으로 어떤 경제 교류나 그렇죠. 이런 흐름을 거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 상황이 만들어 주어진다고 하면 옛날에 네네. 소련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소련의 어떤 경제 그 그룹에 묶어 세우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끝까지 북이 거기 가담을 안 했습니다. 네. 그때 김일성 주석이 그랬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남들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같이 주고받고 할 건데 우리가 아직 힘이 약하다. 그러면 남들하고 괴로워서 우리는 항상 약자는 맥혀야 되는 거잖아요. 얘들 의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운 다음에 들어가겠다. 우리는 현재 힘이 약해서 너희하고 동등한 위치에 설 수가 없다 해서 끝내 안 들어갔습니다. 개혁 개방도 같은 거죠. 각자의 무역 교역 나라들이 같은 위치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돼야지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좀 북이 준비가 된 것 같으세요? 이제는 준비가 엄청 많이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그러면 좀 대등하게 네네. 이제는 외국과,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할 것 같아요.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아직도 이제 피해복구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수도 당원들이 세운 집이 제일 소중하고 가슴 뿌듯하다. 이 얘기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양에서 수도 당원들이 많이 그 피해 지역으로 갔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노력 봉사한 그것이 결실을 맺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지난달 2일 날에 네. 태풍 마이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하이선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 당원들에게 허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게 좀 나서자. 그래서 하루 만에 몇만 명이 들어갔고 7만 얼만 명이 75만 명 자원을 했던 거죠. 거기서 12,000명을 뽑아서 평양 수도 사단 만들어서 내려간 거 아닙니까? 함경도에. 그래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했는데 그 착공해서부터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147세대의 주택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완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뭐라고 말씀드려요? 전문적인 이 집을 짓는 전문 건설자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더 뿌듯하다, 고생했다, 노력했다라고 이제 높이 평가하는 이제 그런 소식이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수도사단 그 사람들이 새로 지은 주택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사진들에 지금 이 사진들이죠. 집들 잘 지은. 진짜 멋있네요. 이 사진들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주택을 바라보면서 전문 건설자들 못지않게 정말 너무 선색없이 잘 지었다고. 예, 그래서 이 집들은 수도 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다 이렇게 취하.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꼭 요번처럼 큰 일이 아니어도 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제 이런 공사가 있으면 직장이 끝나고 나서 또 가서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돌격대? 네네네. 그렇게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북은. 그렇죠. 이런 게 제기되게 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한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원하는 석에서도 또 뽑아서 나가는 거죠. 나가서 하면 그 돌격대가 우리 직장에서 나갔다고 합시다. 그 직장에서 그대로 월급이고 뭐고 다 그대로 나가는 거죠. 이게 출근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옮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진 거지. 직업은 똑같은 거죠. 같은데 현장에 옮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월급이랑 다 받으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마 최근에 이런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평양 사단만 나간 게 아니라 군인들도 나가고 여러 다른 데서도 또 지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단체들에서 이렇게 날림식으로 날짜를 맞추느라고 날림식으로 좀 한심하게 지었던 망탕하는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파렴치한 건설법 위반 행위들이다. 이거 엄하게 문제를 세워라. 그리고 얼쭉 살인죄를 다뤄봤는데 평양 수도 당원들이 만든 집이 제일 멋있었다고 제일 좋았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일이 끝나고 또 가서 저녁에 봉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 집 주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 직장 끝내고 함경도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함경도라면 함경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나갔다가 저녁에 6시에 퇴근하면 다른데 멀리 평양에서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일하는데 자기네가 발편장 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밤새고 나가서 또 삽질하고 도와주고. 우리도 평양에 있을 때 우리 집 옆에 미래과학자 거리 아파트 건설이 있었어요. 그때 계실 때 건설 중이었다. 건설 중이었죠. 그 김책공대 정업원들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김책공대 정업원들은 우리 집이잖아요. 내가 들어가 살 집이잖아요. 아니면 내 친구, 내 동무가 들어갈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있거나 같은 거니까 저녁 6시에 퇴근하면 야 친구들 가자. 우리 거기 나가서 좀 일 좀 하고 가자. 그러면 다 거기 동원 나가서 일 좀 하고 가고 이런 문화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이렇게 분배해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네요. 그렇죠. 여기 우리는 이제 자원봉사 많이 해보신 가족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원봉사 가서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일요일날 내가 갑자기 무슨 뭐 노인 요양원을 갔다 이렇게 서툴기도 하고 일이 이렇게 딱딱 주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적응기도 거쳐야 되는데 우리도 뭐 이런 자원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고, 어쨌든 북이 이 피해 복구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돼 가니까 또 북은 겨울이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11월이면 춥죠. 10월 말 11월 초면 김장 다 끝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지금 피해 복구 상황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할 수 있는 80일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 뭐 이런 것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